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창한 날씨 속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우리 부부 관계 참 이것만 빼면 참 괜찮은데, 이런 고민들 연인과 부부 사이라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친구, 부모님, 직장 동료 고민이 되실 때 오늘 여러분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 견해도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의 주인이시죠? 우리 박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즈앤 의원에서 네. 방송이 진행됐는데 네. 마치 커플룩처럼 네, 직원분들께서 커플룩으로 맞추신 거냐, 네. 이렇게 또 저희가 한 3년간 방송을 함께 하다 보니 이신전심이 네. 되는 느낌입니다. 오늘 좀 주제가요, 네. 되게 저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 이런 주제로 친구들에게 털어놓기가 뭔가 민망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고민으로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네, 많이 있죠. 많이 있으시고,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성격에 따라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네. 이러시면서 누구는 이걸 해보고 누구는 저걸 해봤더니 뭐 누가 여길 추천해 주더라, 또는 뭐 이런 걸 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좋았다더라,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를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공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친구도 많고, 네. 이 성향이 강하시고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외향적이신 분들. 외향적이시고.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잘하세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래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남편하고도 얘기를 못해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남편하고도 얘기는 못하겠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다가 이게 맞는지 고민이 되셔가지고 우선 오신 거예요. 우선 산부인과를 와봤는데 시작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나이에 내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한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오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저희가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 정말 많이 오신다. 특히 폐경기와 50대 중후반 여성들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젊은 여성들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젊은 여성보다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이 훨씬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이제 우리 몸 나이가 굉장히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거의 100세 시대다 보니까 아직 50대면은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50이신 분들의 생각엔, 네. 본인 생각에는 옛날 나이 50이었으면 그때만 해도 할머니 취급을 그쵸. 했었잖아요. 환갑잔치 막 성대하게 하고. 하고. 나 20살 때 60은 환갑잔치 네. 할 때인데 내가 그런 나이가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을까라고 네. 생각해보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 근데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50대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은 자기의 라이프 퀄리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나이가 젊더라도 저는 좀 더 즐기고 싶어요. 네. 저는 오르가즘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서 이게 어차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항상 제가 수동적이고 제가 피하니까 서로의 관계가 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적극적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 한 20년, 30년 하시고 출산도 한 3회 정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음번에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남편분이 좀 이렇게 말씀을 예쁘지 않게 하시는 분들, 마상을 입게끔. 그러면 이제 네.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의외로 문제가 남편 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의 질 이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저희가 상태를 보면은 파트너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비뇨기과를 가셔야 되는 게 해결 방법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 네. 참 발걸음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발걸음을 저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이라 생각하면 이런 주제를 친구들과 나누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게 내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가? 이 의문증도 드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뭔가 대안책이 있긴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으로 오늘 많이들 들어오셨을 텐데 어쨌든 익명성이 보장되는 우리 비욘디 가족분들만의 이 나눔터가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비밀 없는 상담소 좋아요 꾹. 안녕하세요. 분위기 잡기가 힘듭니다. 왜 집사람은 그 관계 갖는 걸 싫어할까요? 재미있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토요일을 활용해야 될까요? 대책이 없을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그 질문만 봐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삼키고 계셨는지 조금 느껴지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로즈앤 의원의 블로그를 봤더니 부부의 관계, 연인의 관계를 2인 삼각경기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녀와 나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 지금 남겨주시면은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와, 카페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하신 분도 있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주제가 성생활에 대한 고민인 만큼 로즈앤에서 준비한 질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좀 체크해 주시고요. 궁금증들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질문이네요. 한번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성생활 질문지를 최근에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네. 기존에는 이렇게 뭐 성의학회에서 많이 묻는 질문이나 이런 질문들을 발췌해가지고 질문으로 했었는데, 이제 환자분들을 이렇게 오래 보다 보니까 질문이 조금은 더 오픈 질문으로 하는 게 더 좋으시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해보다 보니, 이렇게 이런 통증을 느끼시는 분, 뭐 파트너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면서 그럼 이런 시술이 적절하겠네 라고 해서 나름 이제 새로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성생활 질문지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이 한번 성적인 욕구 또는 흥미를 얼마나 느끼나요?가 첫 번째 질문이고 지금 채팅창에도 좀 띄워드렸는데 넘쳐서 문제입니다. 분위기 만들기가 힘들어서 혼자예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그 보통은 이제 이 질문을 넣은 이유가 본인의 성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전에 파트너와는 욕구가 잘 느껴졌는데 현재 파트너랑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2차 불감증입니다. 1차 불감증이 아니고요. 불감증이라는 것은 이제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으로 나눠지는데 1차적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못 느끼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욕구가 좀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성적 욕구가 좀 적은 사람, 사람의 식욕도 다 다르듯이 성욕도 좀 다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성적 욕구가 더 많다라는 게 기본 전제기는 하지만 여성 중에서도 성적 욕구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남성 중에서도 성적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욕구의 차이가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근데 이 밸런스가 내가 예전 파트너랑은 잘 느꼈는데 지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약간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섹스 토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어떤 질환 같은 게 있다면 고쳐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원래 난 없었다. 난 파트너를 어떤 파트너를 만나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고치기가 좀 힘든 문제입니다. 저희 산부인과 쪽에서 다룰 게 아니라 이제 신경정신과에서 정신의학과에서 이제 다룰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질문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또 이게 전 파트너에겐 욕구와 흥미가 있지만 현재 파트너와는 성적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아까도 분위기 만들기가 좀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이렇게 좀 도와주는 지금 뭐 샤츠웨이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섹스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1년 동안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거는 본인의 어떤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경기가 다가왔거나 폐경 이행기가 왔거나 아니면 최근에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못 느끼거나 이런 네. 것들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상황에 예민하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상황을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의학 책도 네. 권유를 해드리고 뭐 진정한 성생활은 50부터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랑의 기술이라는 박혜성 선생님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같은 파트너와 성생활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감이 네. 느껴지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늘 그 같은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조롭게 느껴지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밥도 이렇게 늘 같은 걸 먹으면 질리잖아요. 지겹죠. 질리죠. 네. 근데 음식도 요리하는 법도 우리가 이렇게 네이버나 블로그를 보면서 배워가지고 새로운 걸 해보듯이 이런 섹스의 기술이라든지 방법을 배워서 해보면 이런 세 번째 상황에서는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설문조사의 질문은요. 파트너의 상태는 어떤가요? 인데요. 여기 보니까 흥미로운 게 흡연, 음주, 당뇨, 고혈압 여부가 들어가네요. 네. 이게 파트너의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게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하고 오시는 네. 50대 이제 중반 이후, 폐경 이후 여성들의 질 상태를 보면 의외로 괜찮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 질은 굉장히 탄력적이기 때문에 질이 이완돼서 파트너가 잘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파트너가 흡연을 많이 하거나 네.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그 신경 감각이 떨어져서 삽입을 했지만 느끼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보통 발기에는 문제가 없어서 본인의 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난 발기가 잘 되니까 너가 문제야. 너가 이완이 돼서 내가 못 느끼는 거야. 너 탓이야. 너 탓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사정까지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피스톤 운동을 오랫동안 해도 사정이 잘 되지 않고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건 사정 지연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보통 폐경 이완기나 폐경기 여성분들은 질도 건조하고 사정 지연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피스톤 운동을 하니까 밑이 많이 아프고 네. 그러면서도 파트너가 너의 질 이완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니 본인도 힘들고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파트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듯이 질 레이저를 100번을 해도 파트너는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흡연하시고 50세 이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고요. 특히 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 기저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또 흡연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중에는 20대, 30대 남성분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파트너가 비뇨기과를 가셔야 돼요. 그러면 네. 제일 먼저 비뇨기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흡연 금연하세요. 이거부터 얘기하신대요. 우선 올 생각하지 말고 금연부터 네, 하세요. 금연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온전히 다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이제 할 말이 있네. 맞아요. 새로운 뭔가,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노력을 더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그 파트너가 이런 상태면 반드시 레이저만으로는 안 되고, 뭐 질필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지 성적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파트너가 이런 상태인데 계속 질 레이저만 계속 해도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의 질문만 봐도 이게 뭔가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이렇게 질 이완 때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나의 잘못 때문이라기도 그렇고 분위기도 어렵고 아기를 낳고 나니 더 힘들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 좀 질문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몇 가지 네. 답변을 드려볼까요? 네. 네, 자 질문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올려야 되는군요. 네. 자, 오늘 말 못하는 고민을 비욘드에서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 사실 생방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얼마나 고민이셨으면은 이 시간을 찾아오셨을까 싶은 우리 유레니님의 질문인데요. 원장님, 저는 33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호르몬 검사를 했고 테스토스테론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경구 피임약과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그런 것 같은데 남자친구와 원만한 성생활을 위해 제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높이고 싶은데 여성이 자연적으로 이 호르몬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약을 중단하고 싶진 않고 섹스, 성욕 호르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은 피임 방법은 역시 콘돔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레니님, 우선은 경구 피임약과 우울증 약을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약을 계속 복용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남성 호르몬 수치는 일시 경구 피임약 복용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라든지 일시적인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FSH와 LH는 그 경구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다 보면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난소가 내가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나? 계속 여성 호르몬을 받다 보니까 그 수치가 이제 그게 많이 떨어지면 좀 한 3개월 정도 휴학기를 갖지기도 하는데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물론 그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테스토스테론만 기준치가 낮았다라고 하면은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너무 다이어트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우울증 약들이 대부분 성욕 감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성욕 감퇴가 사실 완전히 성욕이 없어지고 정말 내가 성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우울증 약을 먹어도 성욕은 계속 있는데 네.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나는 지금 성욕 자체가 다 떨어졌고 다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피임약과 우울증 약 때문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내 컨디션의 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임약하고 아마 우울증 약을 내가 다 끊어도 나의 성욕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더 심해지거나 피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서 피임약하고 우울증 약은 꾸준히 계속 드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성욕을 조금 올리고 싶다. 성생활을 좀 더 재밌게 남자친구랑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야 되기는 할 건데 나는 전혀 액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요라고 하면은 어떤 루브리컨트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그 윤활제 같은 거를 네네.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 저는 같이 재밌게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성욕이 없으니까요 라고 하면은 여러 종류의 섹스토이를 좀 사가지고 남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즐겨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여러 가지 내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나의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박혜선 선생님의 그 사랑의 기술 네, 이런 이런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테크닉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 내가 잠을 많이 못 잔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잘 못 먹는다든지 운동을 잘 전혀 하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그거부터 먼저 이렇게 좀 좋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원인을 찾는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이게 꼭 이것 때문이다 네. 라기보다는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와,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비밀 없는 상담소 좋아요 꾹. 집에 있는 사람은 왜 싫어하는 건지 좀 즐기면서 할 수가 없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그 선배님께는 제가 여기 아이디 선배님께는 이 책을 권유를 드리거든요. 사랑에도 동의가 필요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남자분이 적으셨어요. 저자가 흥미로워요. 남자입니다. 네. 네. 저자가 남자인데 그 오랫동안 그 성생활의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던 상담사시거든요. 치아라고 하는 상담사분이신데 치아가 아니라 양동욱님이라는 분이신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84쪽에 보면 여성이 성관계 제한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은 84페이지. 네. 기억해 두세요. 네. 거절의 속뜻을 좀 잘 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성관계 하자 했을 때 여자친구가 하기 싫으면 그 이유를 말하면서 거절하면 충분히 이해할 텐데요. 뭐 때문에 내가 싫은지. 왜 싫어? 물어보면 그냥 싫어, 몰라. 이렇게만 말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선배님도 그 왜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너무 답답하니 이런 얘기를 적으셨을 텐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성이 성관계 제한을 거절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우선은 뭐 순결관념도 좀 있고 부정적인 평가, 교감 부족, 그다음 태도 변화의 염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현실 문제, 명목상 거절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정말 다양한 그다음에 성적 의사소통 오해의 주범 이 교감 부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적어놨어요. 여자 평가자는 이 의사소통, 성적 의사소통이 이렇게 오해의 주범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까에 대한 것들도 또 제가 어떤 치아라고 하는 상담사 분이 이분은 참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여자분이시고 그 치아라고 하시는 그 성상담자분이 남자분이신데 했던 말이 그냥 외우세요. 여자들은 원래 성생활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이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머리로 그냥 가긴 해라. 왜냐고 자꾸 물어보지 말고 원인을 찾지 말아라. 그냥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다음번에 그 책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런 뭐라고? 섹스를 책으로 배운다고? 이러신 분들 있죠. 키스를 책으로 배운다고? 왜? 아니,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은 난 섹스 잘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테크닉도 잘하고 내 파트너가 정말 만족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땐가 거기 보면은 그 셀리가 가짜로 막 오르가즘 느끼는 이런 명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나도 저 여자가 먹고 있는 빵 주세요 하거든요. 그만큼 여성이 가짜로도 오르가즘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남성이 그만큼 자부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해답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설사 사람은 바뀌지는 않아요. 사람은 바뀌지는 않는데 이게 부부관계라면은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런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해하면은 그 다음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저러지? 계속 저 왜 싫어하지? 이 왜라는 게 퀘스천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온전히 그 사람이 이런 케이스가 나만 이런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도 이럴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정말로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또 저 사람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 더 깊은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 저래서 그런 게 아닐까? 물어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책으로 공부하세요. 일단은 모르면 난 내 머릿속에 넣기로. 아까 책 이름이 뭐라고요? 한 번 더 알려주세요. 거기 사랑에도 동의가 필요해. 한번 바로 주문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PPL 아닙니다. 천누님이 분위기 잡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뭔가 맨날 로맨틱한 무드면 좋겠는데 연애 땐 좀 가능할지라도 이제 뭐 맨날 뭐 양말이 널브러져 있고 막 화가 막 나는데 분위기를 또 잡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 고충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오님께서는 좀 토이류를 사용해봐야 될까 봐요. 여기도 좀 있더라고요. 성관계 만족도를 위해 섹스 토이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맞아요. 저희가 이 질문을 넣은 게 그 성관계 만족도를 위해서 섹스 토이를 사용해보고 안 해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한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누구나 그런 분위기를 잡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귀찮아지기도 하고 하는데 섹스 토이가 되게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요. 우리가 이게
성인용품 이렇게 파는데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앞에 유리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뭐 있는지 모르고 왠지 왠지 거기 가면 변태 취급을 예, 받을 것 같고 뭔가 야동에 나올 것 같고 으슥한 골목에 네. 있고 이런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성감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첫 번째가 자위거든요. 마스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곳에서 스스로의 성감대를 이렇게 찾고 발달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나면서 이 성불감증이 또는 이렇게 욕구가 떨어지는 게 내가 어떤 노화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파트너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도 섹스토이가 진단을 위해서도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섹스토이를 가장 많이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하는 게 결혼 생활 20년 넘으신 50대 부부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요. 네. 사랑하고 부부관계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부인도 약간 원래는 이제 부인이 오르가즘을 어느 정도 느끼고 애에게 분비가 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전이 과정을 거쳐서 애기 분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삽입이 진행이 돼야지 부인이 아프지가 않은데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부인도 오르가즘까지 올라가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애기 나오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통 네. 한 20분에 30분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남편의 발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나의 네, 속도가 안 맞네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미안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인이 대부분은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부인은 그러면 그냥 당신 발기됐을 때 삽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활제나 이런 거를 쓰면서 삽입을 하는데 너무 아프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해결해 주는 게 섹스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샤츠웨이브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병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섹스토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강도도 다르고 세밀함이나 정밀함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의료기관에서 파는 거를 사용을 제대로 해보시기를 원하거든요. 좀 이상한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셨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면 오히려 그 자극이 너무 커서 네. 이거는 나쁜 건가 보다 이상한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거부감이 확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겉에 그 재질도 생체에서 사용할 때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부인이 오르가즘까지 가는 시간이 되게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발기가 죽기 전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이 너무 만족을 하세요. 너무 좋다 이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섹스토이를 사용하고 안 하고가 또 부부관계 얼마나 적극적인지 또 알아볼 수가 있고 또 대부분은 남자 쪽에서 섹스토이를 한번 사용해볼까라고 먼저 꺼냈다면 굉장히 적극적인 거고요. 여자 쪽에서 사용해봤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거기에 좀 오픈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거부감이 심하시겠구나. 수위 조절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알게 되는 힌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사례의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이 조금 오르가즘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남성분도 오래 하기 좀 힘드신 경우는 여자분이 먼저 좀 사용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왔을 때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토이류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추천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이가 드니 무감각해집니다. 또 아기를 낳고 나니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이제 아기에게 손이 좀 많이 가는 어린 아기다 보니까 주변에 그 친구들의 부부들이 거의 다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잡기도 힘들고 나는 막 지금 아기한테 너무 바쁘고 설거지는 한가득인데 뭔가 분위기를 잡으려는 남편을 보면 너무 얄밉다. 이런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네오님도 성생활을 숙제처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게 성생활이라는 게 숙제처럼 하면은 파트너도 알거든요. 남자도 알기 때문에 성욕이 우선 강하니까
부인이 숙제처럼 할 때 우선 본인은 하지만 본인도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본인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생활을 절대 숙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원해 라고 확실히 여성도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데 하면은 이거부터가 이제 삐끗거림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난 계속 안 원하는데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원할 때까지 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트너의 성욕을 풀기 위해서 뭐 파트너가 그렇지 않으면 바람을 필까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나의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성욕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욕이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환경 때문에 이런 거 같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파트너랑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 내가 성욕이 나는 원래 없는 사람 같다. 나는 원래 성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파트너와 고민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의를 해주는 거죠. 파트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역시도 나도 파트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라는 건데 그것도 책에 엄청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건데 원하는 게 내가 성욕이 많아서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파트너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도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여성이 우울증 빈도도 적고 굉장히 이렇게 삶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해준다라고 해서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를 계속 중심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특히 부부 관계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화분에 물을 주고 뭔가 가꿔야 줘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하나의 요소가 또 성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저도 이 시간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가 또 필요한 분야구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대와 함께님은 제가 30대 후반 여자고요. 아기를 낳고 나니 잠자리를 가지게 되면 밑이 좀 따갑습니다. 병원 진료를 봐야 할까요? 네,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30대 후반이시면 아마 위축성 질염이나 건조증은 아닐 건데 본인은 밑이 너무 건조해요, 따가워요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보통 요도 옆을 면봉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굉장히 아파하세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누르는 통증을 1점이라고 하고 정말 죽을 만큼 아픈 통증을 한 10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 요도 옆을 눌렀을 때 한 2점에서 3점 거의 뭐 모르겠다, 통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눌러보면 거의 7점에서 8점 이상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밑에 지립구 쪽도 4시 방향과 8시 방향을 눌러보면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런 외음부염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인플라메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로 균의 염증이 생기는 인펙션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우리 이렇게 근육통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는 인플라메이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스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 부분도 하나의 근육이기 때문에 골반 저근이기 때문에 이제 그 트리거 포인트처럼 이렇게 아픈 포인트가 우리 근육이 많이 뭉쳤듯이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정부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질염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질염은 없어요. 그래서 질염 때문에 그렇게 아픈 게 아니라 근막염처럼 그 근육과 그 골반 저근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라서 저희가 봤던 분 중에 가장 심한 분들은 30대 초반이셨는데 10점 만점에 10점이 계속 아프다고 하고 오셨었어요. 네, 그래 관계 때마다. 그럴 경우는 그런 거를 푸는 저희는 이제 뭐 코아썸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다가 뭔가를 삽입하면은 뭘 하든 콜라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트리거 포인트가 깨지고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좀 괜찮아집니다. 네, 이번에 병원을 한 번쯤은 꼭 가보셔야겠네요. 행복한 나를님께서는 파트너와 저의 그 성욕 차이가 너무 큰데 해소 방법이 없을까요?
꿀팁을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모든 부부의 네. 왜냐하면 성욕이 같은 부부는 없거든요. 성욕이 같은 부부는 없고, 언제나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네. 나도 원래는 성욕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더 강하면 더 강해. 그러면 나는 성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네, 파트너의 욕구를 내가 100%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성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파트너가 나보다 더 없어. 그러면은 난 성욕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남자친구랑 사귈 때는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없는데 늘 남자친구가 먼저 원하니까 지금의 남자친구는 성욕이 너무 없으니까 이건 뭐지? 내가 맨날 쿡쿡 찌르고 이건 뭐지? 이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러셨어요. 젊은 여성분인데 이래서 아기는 임신할 수 있겠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성욕이 없다고. 네. 제 주어지는 게 없는데. 질이 문제인가요? 이러면서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성욕이 차이가 같은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부부들은 성욕 차이가 크다고 느낍니다. 여자든 남자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는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성욕 차이가 크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는 너무 잘 맞아요. 우리는 너무 좋아요 하는 결혼 10년 차 된 부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 너무 잘 맞아요 하는 부분 잘 없는데, 처음에 막 불타오를 때는 잘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음번에 책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대화인데, 그냥 앉혀놓고 대화하면 할 말이 없는데, 모르겠는데, 나도 왜 싫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답들이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렇게 정복이 아닌, 그때 너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게 좀 정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음번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이엠님께서는 저는 44살입니다. 생리를 하다 말다 하는데 생리를 안 하는 달은 컨디션이 좋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생리를 하는 달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호르몬 변동은 없이 평탄한 몸을 만들려면 강제적으로 좀 폐경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피임약을 좀 드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생리 때마다 몸의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생리라는 거는 호르몬이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생기는 게 생리거든요. 근데 피임약을 먹게 되면 호르몬이 이렇게 일정하게 됩니다. 폐경은 호르몬이 없으면서 영의 상태로 일정하게 되는 게 폐경이고, 피임약을 먹는 것은 호르몬이 몸 안에 있는데, 여성 호르몬은 계속 있는데 그게 일정해서 생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임약을 좀 먹어보면서 조절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2주에 한 번 수요일 오후 1시에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좀 다음 편도 이어지는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책도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책도 좀 소개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정말 해소를 하고 싶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오늘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사실 노지엔 의원 박영 원장님의 비밀 없는 상담소는 비욘디에서도 여러 차례 성적 동의가 필요해, 성적 불감증 등 자세한 주제를 몇 번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시청하시는 것 좀 추천드리고요. 로즈엔 블로그 칼럼도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이버 포털 검색창에 로즈엔 의원에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칼럼도 참고하실 수 있고요. 다음 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이 성관계에 있어서도 공부가 필요하구나. 서로 간에 많은 대화도 중요하고 복합적이구나. 네. 그리고 절대 뭐 나만의 잘못이다라고 우리 탓하지 않고 네, 행복한 그런 생활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